시니어가 중심이 되는 세상, 당신의 라이프를 밝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니어를 위한 라이프 길잡이 시니어 라이프 온. 안녕하세요, 박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혜린입니다. 예린 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예린 씨는 이미지가 전형적인 도시 여자인데 고향은 어디예요? 네,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 서울입니다. 박권 씨는요? 저는 되게 이게 시골틱하지만 저도 의외로 도심에서 자랐어요. 네. 어디세요, 도심? 저는 서울입니다. 네.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은 고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내가 어렸을 때 자란 곳, 내가 태어났던 곳, 지금 도심에 있어도 내가 어렸을 때 이제 뭐 친구들과 그런 학교 다니면서 어떤 소중한 추억이 있는 그런 이미지를 좀 많이 떠올리는데 요즘 고향은 가면은 친구들도 없고 참 쓸쓸하다고 합니다. 요즘 고령화의 저출산에 특히 시골이 요즘 도시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인구 유입이 가장 큰 숙제라 합니다. 네, 자 초고령 사회, 이미 초고령 사회로 이제 거의 넘어가고 있지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생각해야 될 점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중원대학교 최상범 교수님을 모시고 지역 소멸과 고령화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최상범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충북 괴산에 있는 중원대학교 운동레저학부의 교수로 있고요. 네, 지난 10년, 저도 사실은 고향은 서울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괴산에 내려간 지가 벌써 10년이 됐고요.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 지역에 다양한 사업들을 연계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내려가서 처음 제가 대학에서 받았던 보직이 창업보육센터장이었습니다. 예, 창업보육이라 하면 그 지역에 그 기업들을 육성하고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이제 역할들을 대학에서 하는데요. 센터장을 하면서 첫 사업으로 시니어 기술 창업 육성 사업, 시니어 아카데미. 예, 네. 이 프로그램을 중소벤처부, 당시에는 중기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저도 처음 이제 이 시골 지역이죠. 지역에 가서 사람을 모집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의외로 그 이후에 또 지역사회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든지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서 하면 할수록 모집되는 대상들이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직업교육을 받고 그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대부분이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렇죠. 은퇴를 하신 분들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진행하면서 그 지역의 문제를 많은 고민을 통해서 그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이미지는 되게 푸근하신데 도시 남자였다가 네, 맞습니다. 이제 괴산으로 내려가셔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시니어 관련된 그런 또 문제점에 대해서 또 이렇게 연구도 하시고 일을 해 오셨습니다. 자, 충북 괴산군에서 노인 관련된 문제를 이제 오랫동안 쭉 이렇게 추진을 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그 사업을 이제 유치해서 했었던 것들이 시니어 기술 창업 육성 사업 아카데미를 했었고요. 아카데미도 했었고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 그래서 그 한식 조리사 교육을 시켜가지고 지역에 취업을 시키거나 그리고 물류 유통. 그래서 이제 뭐 지게차 교육을 해가지고 물론 이제 저희 대학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 기관과 연계해서 그런 직업 교육을 해서 또 거기 물류센터에 취업을 연계하거나 이런 이제 교육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2018년도에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괴산군에서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몽돌의 언덕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몽돌의 언덕 프로젝트요? 네, 몽돌의 언덕. 그 괴산에 굉장히 좋은 언덕에 위치해 있는 공간인데요. 옛날에 과거에는 이제 모텔 건물을 군에서 매입을 했고,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쌀창고. 우리 시골에 가면은 왜 농협 쌀창고들이 많이 있잖아요. 있죠. 굉장히 큰 공간. 지금은 이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요즘에 최근에 막 지자체에서 카페로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두 공간을 활용을 해서 청년들이 와서 플레이그라운드,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 공연이라든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그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서 네. 진행을 했었던 사업에 제가 이제 총괄 책임을 맡았습니다. 야, 아니 근데 우리 교수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 중원대학교 네. 제가 아는 학교거든요. 네. 마치 실버대학교 같아요. 주로 그런 쪽 일을 하셔서 네. 그러니까 담당을 그렇게 하신 거였죠. 네, 학교에 원래 이제 그 모태도 글로벌과 함께 그 복지, 예, 그리고 이제 그 상생한다는 그런 그 철학이 있었던 학교이고요. 네. 그리고 시설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좋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가봤었습니다. 예전에 가봤었는데 특히 또 말 관리학과 네. 그런 과도 있고 해서 승마장도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맞습니다. 하거든요. 맞나요? 네, 말산업학과가 있고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예, 대학 중부권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우리 4년제 대학에 네. 예, 승마장이 있는 말산업학과가 있죠. 네. 그럼 이렇게 네. 관련 일들을 연구하고 진행을 하시고 계신데 네. 교수님이 보셨을 때 현재 지역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출산, 고령화의 맞아요. 네. 문제로 지금 이제 우리는 소멸 지역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불명예 같지만 예, 지정을 받았고요. 괴산군도. 괴산도요? 지금 현재 전국의 89개 지역에 시군 지역에 그 인구 소멸 지역에 지정을 받은 지역이 있습니다. 예, 이제 심각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은 어쨌든 중앙부처에서 지원금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이왕이면은 이제 인구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많은 지원금들이 내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안부에서도 2022년부터 앞으로 이제 10년 동안 연 1조 원. 꽤 많은 돈이죠. 네. 네, 1조 원의 돈을 지방 소멸 대응 자금으로 해서 지자체에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지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계속 얘기를 이제 저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지역에 그나마 이렇게 저희 같이 이제 대학이 소멸 지역에 대학이 있다라는 게 지역에서도 행운이지만 우리 대학도 어떻게 보면 네. 예, 또 다른 관점을 바꾸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예.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기회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초고령화가 이제 오면서 그 문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굉장히 큰 문제인데 이 초고령화 문제가 도시냐 아니면 또 지방이냐 따라서 그 느끼는 체감이 또 다를 것 같아요. 네. 같은 초고령화 문제지만은 또 지역에서는 도시랑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사실 저도 고향은 이제 서울이죠. 네. 예, 서울에서 생활할 때는 많은 어르신들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유동인구도 많은 모습을 보면 사실 체감을 하는 거는 극히 어렵죠. 고령화가 되고 있거나 도시에서는 못 느끼지만 지금 괴산에 가면 사실은 거기도 아이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젊은 사람 보기도 어렵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나마 대학이라도 있는 것이 행운이라는 얘기가 지금은 이제 방학 기간이라 그 지역이 저녁 7시만 되면 정말 깜깜하게 암흑이 예. 암흑색이 같이 깜깜하게 유동인구도 없는데 그나마 이제 개강을 하고 학기가 시작되면 네. 그 읍이라고 합니다. 읍 내에도 학생들이 많이 있고 온기가 상권이 돌겠네요. 그렇죠. 활성화되는 모습들을 보면 분명히 도시와 농촌 소멸 지역의 차이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 도시에서의 고령화라 하면 그래도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서비스 그리고 본인이 노력한다 하면 주변에 친구들도 있고 편한 교통편도 있고 정보들도 얻으면 바로바로 체험할 수 있고 뭔가 사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살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이 농촌으로 가면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거죠. 괴산을 또 얘기를 드려보면 괴산의 인구가 현재 약 3만 7천 명. 3만 7천 명이요? 예, 정도. 정말 소도시네요. 예. 네. 그런데 땅은 얼마나 넓을까요? 땅은 괴산이 굉장히 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넓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서울의 1.5배입니다. 서울의 1.5배요? 네, 서울의 1.5배 규모의 그 지역에 3만 7천 명의 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고 괴산읍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9천여 명, 10,000명이 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을 다 만족시키기 어렵고 최근에 이제 괴산 같은 경우는 자연특별시 괴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자연이
특별한 괴산, 예, 자연이 장점인 괴산을 이렇게 홍보하고 있는데, 뭐 37,000명의 서울의 1.5배의 규모의 지역을 생각한다면 정말 자연은 예, 특별하겠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도시의 인구 소멸과 고령화가 가장 큰 문제라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이나 단체에서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아까 말씀드렸던 89개의 소멸 지역이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 예, 그리고 고령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정주 인구에서 생활 인구, 관계 인구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예. 정주 인구요? 예. 네네네. 정주 인구는 지금 살고 있는 내 도시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소와 생활을 모두 옮기는 것이죠. 예.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정책을 썼더니 사실은 귀농귀촌도 많은 지원들, 지자체마다 다양한 지원들이 있어서 귀농귀촌 정책으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거주를 옮겼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탈하는 거죠. 타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아까 정주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 뭐 의료라든지 교통, 뭐 복지, 서비스 다양한 것들에 이제 어려움으로 다시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제 아까 생활인구, 네. 관계인구라고 해서 주소지는 거주는 그냥 자기 본 집에서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자주 와서 일자리를 만들든지 파트타임 잡이 됐든지 뭔가 관계를 맺어서 자주 올 수 있는 인구라도 늘리자 하는 그런 개념에서 관계 인구에 대한 많은 지원들이 있습니다. 관계 인구는 이제 다른 데 있어도 되는데 네. 살거나 네. 일만 여기 와서 네. 근데 그게 이제 고정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파트로도 괜찮으니까 그렇죠. 어찌됐건 관계만 맺으면 네. 되기 때문에 관계 인구다. 네. 그래서 생활 인구라는 같은 네. 용어로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네.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일 먼저 충청북도 특히 괴산에서는 유기농 산업, 농사, 친환경 재배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이게 다 농업에 관련된 거잖아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농업에요? 네. 농업에 가장 필요한 건 인력이죠, 인력. 인력이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력입니다. 인력이 엄청나게 모자라서 지난 코로나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을 보시면은 그 인력의 많은 부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러니까요. 예, 많이 그 역할들을 해주고 있는데 코로나 때는 그 근로자들도 많이 못 돌아와 있고 최근에는 각 지자체에서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이런 동남아 이런 데 들어올 때 많은 절차 그리고 또 경비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많은 자기가 또 투자를 해서 여기 들어오는 그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지자체들이 나서서 비자라든지 네. 여러 가지 정책들을 좀 포괄적으로 넓어서 좀 많은 외국인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그렇게 이제 오게 하는 것도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방법일 테지만 네. 또 우리 국내에서 또 이제 그 괴산 주변 분들 있죠. 네. 그분들이 그냥 오진 않으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뭔가 좀 당근을 그렇죠. 주고 네. 와서 이제 뭐 좀 용돈이라도 벌 수 있어야지 좀 오시지 맞습니다.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충청북도는 기존에 생산적 일손봉사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시간을 일하면 4시간에 대한 봉사 시간을 주고 네. 그다음에 일정 부분 약 25,000원 정도의 수고비를. 네. 근데 사실은 그건 이제 말 그대로 생산적 일손봉사죠. 네. 봉사를 하는데 약간의 교통비 정도. 그런데 최근에는 도시농부라는 프로그램들이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도시농부는 뭐냐면 말 그대로 도시의 유효 인력 아니면 최근에 이제 조기퇴직을 하고 조기퇴직을 하시면 도시에 계신 분 저도 아마도 제가 지방에 내려가지 않았다면 은퇴 후에 귀농이나 할까? 귀촌이나 할까? 나라는 귀농과 귀촌을 되게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귀농, 귀촌도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문화가 다른 현지에서 적응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도시농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를 들면 도시에 있는 은퇴하신 분들이라든지 시간이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4시간을 일하면 6만 원을 지원을 해줍니다. 예, 거기에서 40%는 지자체에서 나오고 농가에서는 60%만 내는 좋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도시농부 프로그램들을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농촌 유학이라든지 그 아이들이 그 도시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소규모의 학교이기 때문에 많은 지원도 있고 아이들이 자율성 있게 건강하게 그 교육을 받으면서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좋은데 그런 이제 농촌 유학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농부 프로그램에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도시농부 프로그램은 아마 이제 그 맥락은 그 사과 농가라든지 예를 들면 버섯 농가라든지 말 그대로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 도시농부를 신청한 그 농부 대상자들과 매칭을 시켜주죠. 그래서 어떤 분야가 됐든 어쨌든 농촌의 농업 분야의 다양한 분야로 이렇게 매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매칭 서비스네요. 네. 네. 자 그리고요. 지역 거주자 이분들이 이제 행복 지수가 좀 올라가려면은 참 이곳이 좋은 곳이다. 이런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좀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이제 뭐 정부의 역할, 지자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조금 나오고 있는 그 지자체 정책들은 어떤 게 있어요? 기존의 귀농귀촌 정책에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마 비교를 좀 해보시면 자신에 맞는 정책들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정책들이 청년들에게, 청년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관점을 바꿔서 해야 될 것들이 바로 우리 이제 시니어에 대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 액티브 시니어라고 요즘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조기 퇴직을 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케어를 하기 전에 은퇴를 하시고 소비 성향이 높고 자기 개발의 의지가 높은 이런 시니어분들이 이 농촌으로 오시거나 하면 그분들이 또 생산 인력이 되고 노동력의 또 중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지원과 정책이 조금 더 체계화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궁금한 게 그동안 교수님께서 지역과 연계해서 하셨던 다양한 사업 중에 괴산군과 함께하는 시니어 사업의 성공 사례가 있나요? 네.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몽돌의 언덕 사업, 네, 그 사업을 제가 이제 3년 동안 센터장을 해서 총괄 책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공간이 2개인데요. 하나의 공간은 옛날 오래된 모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네. 거기에 청년 창업 공간과 청년 창업 보육센터, 예, 이 센터를 운영을 했었고요. 네. 맞은편에 있는 쌀창고, 100평의 큰 쌀창고를 카페로 리모델링을 해서 예, 카페 몽돌레라는 카페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건 이제 이런 뭐 설치하고 네. 뭐 만들고 이거는 이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 거죠? 네.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서 네. 괴산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고요. 네. 거기도 처음엔 컨셉은 청년들이었죠. 청년들이었어요. 청년들을 위한 사업이었고 네. 청년들의 활동 무대로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 괴산군만 하더라도 우리 중원대 학생들 외에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 타 지역도 청년은 청년에 대한 지원이 많은데 청년의 창업이라든지 청년의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지원이 끊기면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맞아요. 또 반대로 지역의 시니어 클럽이나 뭐 통해서 시니어들이 카페를 만들거나 시니어들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는 사업들이 또 지원이 끊기거나 아니면 또 시니어분들은 지속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처음에는 의지를 가지고 하셨지만 이제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또 손주도 봐야 되고 이러한 일정들이 번거로움이 있어서 지속하지가 못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 소멸 지역에 가뜩이나 사람도 없는데 청년이냐 어르신이냐 구분을 짓지 않고 좋은 모델이 없을까 생각해서 같이 하는 모델을 만들어 본 겁니다. 네. 그래서 카페를 청년과 시니어가 같이 운영하는 그 카페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게 몽돌의 카페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제 다양한 언론에 많이 소개도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셨던 분들이 그 이후에 좋은 성과도 있었고요. 지금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몽돌회가 네.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네. 아, 몽돌의 언덕 사업이요. 2023년 균형발전 사업의 우수 사례. 네. 선정이 됐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성공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성공된 사례로.
네.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대통령 직속위원회라고 네. 예, 균형발전위원회에서 그래도 예, 그 전국에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서 제가 네. 이제 또 군과 함께 가서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지역과 지역민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좀 있었나요? 그 공간이 굉장히 넓고 좋은 공간이어서 그 공간을 단순하게 커피숍이 아니고 거기에서 공연이라든지 군에 있는 다양한 기관들이 연말이면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발표회라든지 뭐 회의 장소뿐만 아니고 공연장으로서의 역할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 괴산군에서는 아무튼 뭐 지역의 그 랜드마크 역할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진 공간이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개념이 네. 생겼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곳에서도 시니어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뭐 식당이라든지 한정된 거기에서 또 공장에서 일을 한다거나 그런데 또 한정되기도 했지만은 그 시간 자체가 똑같이 기준이 9시 출근 뭐 5시, 6시 퇴근 이러다 보니까 시니어분들이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했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희는 많게는 7분의 시니어분들이 같이 했었거든요. 네. 예, 인건비는 사실 좀 많이 나가긴 했지만 청년들하고 시니어하고 같이 파트타임으로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근무를 하는 형태를 띄워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저희 오픈할 때 오픈해가지고 그 커피 기술을 배우고 잘 관리했던 분이 더 큰 매장으로 가서 매니저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성공적인 모델이 많이 나왔습니다. 몽돌이 같은 경우 저 얘기 들어보니까 뭐 시니어도 그렇고 청년들한테 다 두루두루 이제 도움이 됐던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가 그 괴산이 이제 좀 인구도 많이 적다 보니까 좀 사랑방 역할도 좀 했었을 것 같아요. 네, 어땠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늦게라도 언제든지 원하면 오픈돼서 그 주민들이 와서 항상 회의도 하고 행사도 진행했던 그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었어요.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얘기해 주시고 계셨는데 이제 이 우수 사례 선정됐던 이 몽돌의 언덕 사업도 있고 그리고 야 이게 재밌네요. 프로그램 이름이 관절 88. 허리 쭉쭉 이런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또 사업인가요? 네, 사실은 또 이제 제가 지역과 일을 하기 이전에 대학에서 가르치는 제 전공이 스포츠 생리학입니다. 운동 트레이닝에 관련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또 어르신들의 문제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면단위에서의 자치 프로그램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이 꽤 많습니다. 다 물론 무료이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서 프로그램들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또 안타깝게도 교통이 불편하거나 아까 서울의 1.5배 규모의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은 또 면으로 나오시기가 또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 우리 학생들과 함께 찾아가는 케어 서비스로 해가지고 관절 88, 허리 쭉쭉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올해는 노인복지관과 함께 좀 긴 시간 동안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운동뿐 아니라 또 어르신들의 일상을 모니터할 수 있는 사업도 진행 중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 재창업이라는 그 공모 사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을 좀 받았고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을. 그러니까 거기에 그 어르신들을 보면 도시와 다르게 농촌의 어르신들의 약 70% 정도는 독거 어르신 내지는 자녀들과 떨어져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이 항상 걱정이 되죠. 잘 계시는지, 어떤 걸 드시고 계시는지, 어떤 프로그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매번 전화로 확인할 수는 없고 하니까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저희가 만들어서 올해부터는 이제 서비스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알림장 기능이 있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뭔가 피드백이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요양원이라든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더라도 어르신들이 이제 프로그램들을 운영이 되잖아요. 노인복지관도 그렇고 요양원에서도 그러면 음식은 어떤 걸 드시는지 어떠한 어려움이 없는지 네. 거기에 업체와 보호자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어르신들 반응은 어때요? 네, 되게 좋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우선은 이제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자녀분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감을 가지고 계세요, 어르신들도. 그럼 보호자나 자녀분들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보호자나 자녀분들이 사실은 더 좋아하시죠. 네, 더 좋아하시죠. 사실은 이제 보면 그 생활의 패턴들이 어르신들이 그 음식의 문제가 굉장히 이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한다 그러면 다양한 음식을 조리해서 영양의 균형에 맞춰가지고 맛있게 건강하게 먹겠지만 독거 어르신이나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또는 이렇게 네 분만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은 이제 특히 더운 여름 같은 데는 입맛들이 없으시잖아요. 그럼 끼니를 거르거나 아니면 물에 찬밥을 말아서 그냥 있는 뭐 김치나 이런 것들로 끼니를 때우시는데 사실은 이제 어르신들이 제일 중요한 게 영양 섭취, 특히 단백질 섭취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관리가 되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잘 또 만드신 것 같습니다. 케어라이프 사업 이야기 들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이 이제 대학교에 계시니까 지역과 대학교가 뭔가 연계되는 그런 또 사업들을 또 많이 준비하시고 연구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중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과 뭔가 좀 같이 상생하고 뭐 공생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이제 최근에 교육부에서도 보면 라이즈 사업이라고 해서 라이즈 사업이요? 예, 라이즈 사업이라고 해서 뭐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소멸지역 같이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과 서로 상생해서 같이 살아가라. 또 학생들이 학교 인구가 줄어드는데 네. 이 학생 모집이라든지 프로그램 자체도 같이 기획하고 같이 진행해서 그 지역을 교육적인 차원과 대학이 같이 튼튼하게 이끌어가라는 맥락으로 많은 지원들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그동안에 그 앉아서 기다려도 학생들이 왔었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지방대학들은 힘든 시기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심각해요? 대학 우리 지방에 있는 학교들이? 네, 뭐 지금 벌써 몇 해 전부터 진행이 됐지만 거의 뭐 국립대도 미달이 나는 이런 사태. 그러니까 일반 사립대들은 더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학생이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학생 자체가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새로운 학생을 만들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액티브 시니어나 이런 분들은 은퇴 이후에 자기 개발의 니즈도 있고 그리고 자기 관리라든지 뭔가 배워서 남에게 또 가르치고 싶은 그런 의지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대학에서도 최근에 성인학습자 과정을 만들어서 성인학습자에 대한 장학 혜택을 주고 또 그분들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건 비단 우리 대학뿐만 아니고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평생학습 도시라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뭐 또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 다양한 그 주민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을 같이 대학과 협업해서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평생 프로그램으로 면 단위에서 복지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또 전문화된 그 인력들 전문화된 교수진을 통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중원대학교 대학원도 있죠? 네. 그 시니어분들 수요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그 입학 때 미달이 나는 인원들은 또 많은 성인학습자들이 그 부분을 채워주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벌써 대학원까지 진학하신 물론 이제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대학을 나오신 분들도 있는데 또 다른 전공을 공부해서 대학원에 진학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뭐 혜택들이 좀 있어요? 좀 등록금을 좀 뭐 장학금을 준다거나? 네, 맞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뭐 방송이지만 저희는 충북권역에 있는 학부를 그 고등학교를 나오면 저희가 4년 장학금을 주고요. 와.
저희 대학을 졸업해서 저희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50% 장학 혜택을 준답니다. 네. 되게 인구 소멸의 네. 그 지역을 위해서 좀 많은 노력을 지자체나 학교에서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대학은 대학생들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네. 그런데 중원대는 인구 소멸 지역의 지역민, 특히 시니어층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어떤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지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제 지역에서 대학이라고 하면 시설이 또 확보가 되어 있죠. 네, 좋은 강의실 공간이라든지 또 저희 대학은 특별히 뭐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뭐 골프장이나 승마장, 수영장, 뭐 헬스장 다양한 어떻게 보면 리조트 같은 그런 좋은 시설들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어디선가 기사로요. 네. 중원대학교가 네. 그 뭐라고 하죠? 이남 지역이라고 그러나? 네. 네, 중부권. 네, 중부권. 거기서 시설이 제일 좋고 학생들 만족도도 높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시설은 뭐 자부할 수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뭐 시설만 좋다고 해서 시설 보고 학생들이 오거나 하진 않으니까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만은 다른 대학 비교했을 때 좋은 시설에 앞서 얘기한 듯이 시니어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예를 들면 대부분이 이제 은퇴를 하시면 건강을 많이 생각을 하시고 또 그동안 못 배웠었던 자기만의 그런 여가 그리고 또 스포츠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승마, 골프, 뭐 수영 이런 것들은 뭐 그동안에 도심에서도 언제든지 자기가 시간을 내서 했었지만 또 마음 놓고 저렴한 비용으로 자기가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대학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이제 그런 교육 과정에 이제 자격증 과정을 좀 부여해서 그거 괜찮은데요? 시니어 레슨 프로라든지 승마 지도자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꼭 전공하는 학생들뿐만 아니고 네. 이런 시니어 분들이 자격을 취득해서 또 자신이 인생 이모작에서 또 다른 지도자로서 나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학생들이 안 오니까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발빠르게 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 같아서 참 잘 대처를 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게 이제 시니어들도 도움받고 또 학교 입장에서는 또 시니어 학생들을 받으면서 시니어 학생들은 또 제2의 어떤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창구가 되고 있네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령화 시대입니다. 고령화 시대에 우리가 좀, 뭐 잘하고 계시지만 좀 참고를 할 만한 해외 또 어떤 모델이 있을까요? 우수 모델 사례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저도 논문을 쓰면서 많이 찾아보다가 봤더니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민을 했던 일본이라든지 특히 미국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먼저 이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그 중심에는 또 지역의 대학들이 그 역할들을 하고 있었고요. 뭐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 대학이나 텍사스, 뭐 코넬 대학 이렇게 미국의 유수의 유명한 대학들도 캠퍼스 안에 시니어 타운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과거에 미국 같은 경우도 좋은 집들은 골프장 옆에 있는 집들이 굉장히 비싼 집들이었는데 최근에는 캠퍼스 안에 있는 이 시니어 타운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입주하게 되면 좀 비용은 비싸지만 그 대학의 수업을 다 들을 수 있고, 예. 그리고 또 대학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거기에 이제 입주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또 기업의 뭐 오너이거나 임원이거나 또 다양한 전문직에 있었던 분들이 퇴직 후에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학과와 접목을 해서 같은 프로젝트를 하거나, 네, 학생들의 또 멘토가 돼서 현장에 또 정보와 지식들을 전달하거나, 그래서 대학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시니어 타운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학교들이 이제 미국 자체에서 뭐 학생들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세계에서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보다는 좀 그 문제가 덜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유학생들도 지금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구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달라진 게 과거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어느 나라 어느 대학을 유학을 갔다 오면 인정을 받는 시대이지만 지금은 사실은 이제
학력의 시대보다는 능력의 시대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또 온라인상으로서 많은 정보들이 교류가 되기 때문에 그 대학도 유명한 대학들도 지금도 아직은 뭐 괜찮은 편이지만 그래도 유학생들이나 이런 시장들이 점차 축소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외국의 그런 사례를 볼 때 캠퍼스 안에 시니어 타운을 조성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충분히 해볼 만한 거긴 하네요. 네, 그렇죠. 우리도 그러면 이제 지방의 대학들은 뭐 외국에서 오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또 많이 받으려고 노력들도 하고 있지만 우리 그 은퇴하신 시니어 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리고 궁금한 게 그동안 교수님께서 하셨던 다양한 시니어 프로그램 운영 참가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르신도 계신가요? 네. 지금 생각하면 두 분 정도가 생각이 나는데 한 분은 지난해 관절팔팔 허리쭉쭉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90세 어르신이세요. 혼자 계신 어르신인데 네 프로그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오셔가지고 정말 제일 즐거운 모습으로 뭐 웃긴 얘기를 하면 굉장히 박장대소하시고 액션도 크게 즐겁게 참여하셨던 분인데 마지막엔 꼭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았다고. 내가 교수님 몇 살인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한 70대 이제 후반 되셨네요. 그랬더니 90세가 됐다고. 예, 그래요? 정정하시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셨는데, 네, 요게 나오는 것 자체만이라도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내년에도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그 이야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에 많이 남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분은 또 건강하게 모습으로 뵐 것 같고요. 또 한 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우리 카페몽돌에서 처음부터 오픈 멤버로 참여하셔서 지금은 괴산에서 제일 그 활성화되어 있는 카페에 매니저로 활동하시는 분. 네, 그래도 저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지역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데 하나의 또 기회를 만들었구나 하는 또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그 지역 분들이 뒤늦게 오셔서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자격증을 따서 진출할 수 있는 거는 가장 현실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어요? 다 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 어르신들, 시니어들을 위한 일자리는 약간 지역형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아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9시에 출근해서 5시, 6시에 퇴근하는 어떤 직종이든 시간이 일단 길어지면 어르신들한테는 좀 무리가 따르죠. 맞아요. 네,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트타임 잡이라든지 시간제 그 잡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분야는 뭐 농업이 됐던 뭐 행정이 됐던 다양한 직종이 필요하죠. 괴산은 실제로 그 행정 능력 지금도 행정 업무를 보시는 분 중에 60세 넘으신 분들이 꽤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무 업무나 이런 업무를 요즘 60세가 뭐 그렇게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뭐 컴퓨터를 다루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행정이라든지 사무 업무 보조 이런 역할들을 하시는 인력들이 지역에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학에서 사무행정이나 이런 것들에 감이 있으신 분들은 재교육을 받고 지역에 또 괴산군 그 일자리 지원 센터가 있는데 이 일자리 지원 센터하고 협업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지역의 기업의 리스트가 쫙 나와 있고 그런 괴산형 일자리들이 쫙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언제든지 시니어분들이 오신다면 이처럼 지역에서 다양한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교수님 볼 때 이렇게 뭐 도심에 있는 분들이 충분히 이 시골 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와서 혜택을 좀 받는다면 남은 뭐 여생이나 남은 또 제2의 인생을 뭔가 좀 자기 발전을 하면서 좀 어느 정도 돈도 좀 벌 수 있고 그러긴 충분하다고 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목적이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고 그걸로써 내 생활을 유지한다 그러면 사실은 좀 무리가 좀 따르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자리가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그런 시간 범위 내에서 누군가와 경쟁을 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면 지금 이제 그런 목적이 경제적인 활동이나 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자기가 사회적인 그래도 뭔가 하고 있고 기여하고 있고 자기 개발과 함께 병행한다 그러면 저는 지역이
괴산 지역뿐만 아니고 소멸 지역뿐만 아니고 농촌 지역이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약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학교를 찾아가시면 되나요?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지역에는 이제 기농기촌 센터도 있고요. 지자체에서는 이제 기농기촌뿐만 아니고 뭐 지역 활성화 센터라든지 뭐 군에 전화하면 그런 일자리 지원 센터라든지 그 일자리면 일자리, 귀농귀촌이면 귀농귀촌, 아니면 뭐 청년, 아니면 학교 아이가 교육을 위해서 농촌 유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야별로 상담을 하고 매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서비스 단체들이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궁금하시면 각 군으로 전화를 하면 연결이 잘 될 겁니다. 교수님이 이제 학교에서 뭔가 대학과 또 이제 지역 내에서 같이 연계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많이 시도를 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 혹시 이건 지자체에서 좀만 더 지원을 해준다면 참 좋을 텐데 의외로 좀 이 어떤 도움이 안 가는 그런 곳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아쉬웠던 거.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서도 많은 예산을 가지고 분야별로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엔 저도 오해를 좀 많이 했죠. 왜 돈을 예산을 쓰는데 왜 성과가 잘 안 나오는 그런 보여주기식으로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저도 이제 관 사업을 연계하다 보니 한정된 시간 안에 한정된 예산을 써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관의 조직도 항상 그 업무량이 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더더욱이나 이 도시에서 또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지역에 오셔서 제안하고 그걸 또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다 하더라도 제가 하지 않으면 또 누군가가 할 때 같은 생각과 같은 경험이 없으면 그걸 성공시키기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가 아니고 사업을 지속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전문가들이 지역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면 예산은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지역 시니어들을 위해서 향후 또 교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다른 사업이 또 있으신가요? 저는 첫 번째로는 이제 시니어 분들은 케어와 활동으로 좀 이렇게 나눴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케어는 아까 제가 무릎 88, 허리 쭉쭉 프로그램처럼 저희가 찾아가서 어르신들이 좀 더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쪽 분야의 어르신들. 그럼 그 이전에 아직은 노동력이 있고 자기개발의 의지가 있고 지역에서 같이 뭔가 왔을 때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타운을 좀 조성하고 싶은 거죠. 지역에.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청년 타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멸 대응 자금으로 해서 청년들이 와서 정주할 수 있는,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정주 요건을 개선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시니어분들, 액티브 시니어들, 아직은 청년 못지않게 시간을 좀 줄여준다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타운을 하나 조성하는 게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네. 시니어 타운을 조성하는 게 앞으로 가장 큰 목표다,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대학교뿐만 아니라 보니까 분교 같은 데 있죠. 네. 뭐 중학교라든가. 네. 이런 초등학교 없어진 그런 폐교가 된 곳들. 네. 이런 것도 굉장히 많던데 이런 거는 좀 지역에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 아니면 또 운영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괴산만 하더라도 많은 초등학교가 그 전에 폐교가 됐고 폐교 위기에 있었던 많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전교생이 뭐 30명, 20명, 50명 뭐 이 정도의 규모의 이제 초등학교인데요. 제가 이제 또 교육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시간이 마치 모자랄 것 같은데 네. 괴산 같은 경우는 학생이 전학을 오면 집을 줍니다. 그래요? 네. 와, 전학을 오면 집을 줘요? 네. 괴산에는 처음에 폐교 위기 있던 한 초등학교에 그 주민하고 관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거기에 이제
그 초등학교에 오고 싶어도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어서 그 외부에서 오는 학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집을 줬는데 그 프로그램들이 보금자리 주택 사업이 잘 되어서 지금 괴산은 각 면 단위로 지금 집을 지어가지고 아이들을 유치하고 있는데요. 어쨌건 그 성과는 아직은 이제 그 이상으로 폐교가 안 나오고 잘 유지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또 이런 관점으로 좀 봅니다. 어떤? 학생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집을 지어야 할까요? 그렇죠. 예,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교육적인 차원의 아이들의 교육을 신경 쓰면서 더 노력도 하지만 또 관점에서는 저는 아까 얘기했지 타운을 조성해서 아직도 노동력이 있는 좋은 분들이 지역에 많이 오기를 바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지역 소멸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괴산군과 지역 군민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이제 좀 관점을 바꿔서 우리가 문제라 하면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우리 괴산만 하더라도 거의 40%에 육박하는 초초 고령화. 이거를 이제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걸 어떻게 관점을 바꾸면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괴산이라고 바꿔줄 수 있다면, 네. 그리고 도시에 있는 활동력이 있는 시니어분들이 야 괴산에만 가면 맑은 공기, 맛있는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먹으면서 내가 건강하게 내 능력을 발휘해서 노동력으로 잉여적인 일도 할 수 있어. 네, 이런 지역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과 분명히 차별화가 되고 이 소멸 지역의 좋은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은 지역사회의 가장 큰 문제죠. 이 고령화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원대학교의 최상범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는 만큼 밝아지는 시니어 라이프. 저희 시니어 라이프 원에서는요,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이 더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